예, 지금 시간이 2019년 3월 24일, 오늘 일요일이죠. 오후 10시 4분. 1호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를 볼게요. 자, 월봉은 어쨌든 지지를 받았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지지받은 게 보이시죠? T3, P3 지지를 이렇게 받았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월봉에는 지지가 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지를 받았지만 전월의 고점은 넘지 못했어요. 여기. 자, 그러면 이 두 개만 가지고 한번 바라보자고요. 첫 번째, 어쨌든 사는 힘이 있다. 예요. 사는 힘이 있다. 그러나 그 사는 힘이 시장을 상승으로 돌려놓은 상태는 아닌 거예요. 왜냐? 지지의 위치는 지난달 저점보다 낮죠. 그러니까 2월달 저점을 붕괴한 상태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지지는 받지만 저투는 내려갔어요. 예, 저투는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내려갔다는 얘기는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졌죠. 올라간 상태에서 횡보로 바뀌었다고요. 횡보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투가 영구간이기 때문에 예, 상승한 상태에서 횡보로 전환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달 2월이 예, 저투가 횡보하고 그 전에는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 투자 심도가 전혀 상승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매수세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매수 구조를 만든 건 아니고 그냥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가격적인 메리트에 의해서 반등은 오고 있어요. 두 번째, 자, 1월 달에 온 상승, 2월 달에 온 상승에는 어, 전고점을 넘고 예, 진행이 된 것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1월 달은 2018년도 12월 달에 고점을 넘었고 2019년도 2월 달은 2019년도 1월 달에 고점을 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예, 고투가 두 달 동안 상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하락하죠. 자, 중요한 건 이번 달에는 고투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2019년 1월 달과 2019년 2월 달은 오히려 위에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봉의 고점을 넘었는데 반대로 2019년도 3월 달은 사실은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저항이 그렇게 크게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봉의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 고투가 내려가죠. 예, 그러면 이번 달은 양봉이 나든 음봉이 나든 이 상태로 마감이 된다면 예, 고투 저투는 다 하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수세의 구조가 아닌 거죠. 어쨌든 현재의 월봉은 음봉이에요. 이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현재의 월봉은 음봉이고 전봉의 고점을 넘지 못했고 전봉의 저점을 붕괴했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는 하락봉이에요. 월봉은 아직까지는 하락봉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예, 하락봉을 만들 때는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음봉을 그린다라고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봉은 하락봉입니다. 월봉은. 자, 반대로 주봉에 가보면
주봉은 바닥에서 양봉을 낸 이후에 이번 주에 고점도 높이고 저점도 높이고 양봉으로 끝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봉은 상승봉이고 월봉은 하락봉입니다. 그렇죠? 다시 주봉은 상승봉이고 월봉은 하락봉이에요. 특이한 건 월봉은 고투저투가 모두 내려간 상태에서 음봉이고 주봉은 고투저투가 모두 올라간 상태에서 양봉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봉만 음봉이고 봉만 양봉인 게 아니라 음봉인 데는 고투저투가 함께 내려가고 있고 양봉인 데는 고투저투가 함께 상승하고 있어요. 자, 더 황당한 건 주봉은 상승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죄다 1구간이죠. 이미 이번 주가 1구간이었기 때문에 계속 1구간 안에 있어요. 반대로 월봉은 다음 달부터 0구간에 들어가요. 둘 다 3개월 동안. 그러니까 월봉은 0구간에 들어가는 시점에 하락으로 들어가는 거고 주봉은 1구간에 들어가는 시점에 상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이 방향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자, 월봉과 주봉이 방향이 다르니까 출렁이겠죠. 그렇죠? 지금 묘해요. 서로 방향이 어긋나 있으니까 어느 봉을 따라갈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인이 없어요. 바닥에서 끌어올린 건 월봉입니다. T3, P3 지지에서 감아 올렸어요. 그리고 위로 못 올라가게 막은 건 주봉이에요. 주봉에 T4, P3 저항이 위를 막았죠. 금요일 마감 수치만 보면 상승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주봉이 어쨌든 위로 가려는 모양새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상태로 한번 다음 주를 볼게요. 자, 보세요. 가장 신기한 건 뭐냐? 지지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래서 주봉의 결과만 보면 상승봉처럼 그려놓은 것 같지만 지지 저항의 상황을 함께 검토해 보면 이건 매수할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시뮬레이션 해본 바로는 갭상승이 오지 않으면 이건 나가리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갭상승이 오지 않는 한 지지의 위치를 고려했을 때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보여진 거죠. 자, 0783 눌러보고 한번 볼게요. 외국인은 주식을 5천억을 샀죠. 그죠? 주식을 5천억이나 샀어요. 자, 선물은 800억을 팔고 콜은 매도치고 풋은 매수하고 그쵸? 그러니까 옵션으로 보면 상방에다 배팅을 안 했단 말이에요. 특이하게 5천억의 주식을 사면서도 파생 쪽에는 그렇게 외국인이 배팅을 하진 않았어요. 네, 주식이 특이해요. 왜 5천억이나 샀을까?
자, 이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디서 산 걸까? 하이닉스. 하이닉스에서 580억을 샀어요. 금액이니까. 예. 하이닉스에서 580억을 샀고,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얼마를 샀냐? 1150억을 샀어요. 자, 여기다가 삼성전자 우 얼마 안 될 텐데 이거는. 예, 이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5천억의 주식을 어디서 샀을까요? 1000억밖에 안 샀는데 삼성전자는. 예, 하이닉스도 580억. 그러면 고작 해야 1600억, 1700억밖에 안 되는 돈인데, 예, 0783으로 보면 5천억이나 담았단 말이죠. 이게 조금 아이러니해요. 자, 남은 거래일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은 거래일수 며칠일까요? 오늘이 3월 24일입니다. 내일은 3월 25일. 5, 6, 7, 8, 9, 10, 11. 결국에는 4월, 3월, 오늘 3월이죠? 3월 30일, 30하고 3월 31일은 주말이니까 5거래일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럼 5거래일 동안 해야 될 일은 월봉을 양봉으로 돌려야 됩니다. 예, 월봉을 양봉으로 돌려야 돼요. 만약에 월봉을 양봉으로 돌리지 못하면 안 좋아지겠죠. 예. 자, 다우는 금요일 밤에 460포인트인가 하락했어요. 그래서 야간 선물은 1.46%가 빠졌어요. 이건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4.15포인트가 빠졌으니까 이렇게 야간 선물이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경우가 흔치는 않아요. 예, 4포, 4.15포인트 마이너스 1.46%인데 특이한 건 외국인이 선물을 2282억을 매도 쳤습니다. 꽤 큰 물량이에요. 그러면 이제 1.46%를 반영을 해볼게요. 시가에. 자, 계산기 켜고, 그죠? 계산기를 켜고, 2186.95, 2186.95에 0.9854인가요? 54. 54를 곱하면 2155입니다. 그러니까 시가가 2155가 되겠죠. 2155. 제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개파락이 예상되죠? 자, 이렇게 되면 주봉의 지지는 죄다 파괴됩니다. 자, 눈으로 보셨듯이 주봉의 지지는 전부 파괴되고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점이 2152였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점은 붕괴될 가능성이 높죠.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저점이 붕괴되면 저투가 드디어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저투가 내려가면 1주, 2주, 최소한 2주 정도는 하락 구간을 거쳐서 예, 영향을 받게 될 텐데 문제는 다음 주예요. 다음 주. 다음 주에 월봉과 주봉이 동시에 마감하기 때문에 만약에 주봉이 상승하는 걸 막게 되면
결과적으로 월봉은 음봉으로 끝나게 될 거예요. 자, 2155를 적용해 볼게요. 아이고, 잘못 적용했네요. 잘못 적용했어요. 예, 2155를 바로 적용하고, 예,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그러면, 자, 2155로 끝나게 되면 다음 달 지지는 이번 달 저가보다 낮습니다. 예. 자, 이제 2120선까지 밀리게 돼요. 즉, 금요일에 월요일 시가, 다음 주 금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 시가보다 낮게 마감하게 되면 다음 달에는 2204 정도가 저항이 되고요. 2220 정도 아래가 지지가 됩니다. 결국에는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가가 다시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번 달 저가가 다시 붕괴되면 다음 달 저투가 영구간이지만 다시 저투가 하락하는, 그래서 바닥이 나오지 않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는 2220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아직 매수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지금 특이한 건 매수할 수 있는 형태를 안 만들어요. 저는 사실 매수를 하고 싶거든요. 음, 작년 초, 그러니까 2018년도 초에는 어, 막 주식들이 막 오르고 그래도 사람들을 붙잡고 사지 말고 파시라고 했었어요. 예, 그 주가가 오르거든 신규로 사지 말고 오르면 팔아라. 그랬더니 반응이 안 좋아요. 사람들의 반응이. 야, 오르는데 왜 사지 마? 예요. 왜 오르는데 사지 말라고 하면서 오르면 팔라고만 하냐. 그때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때가 2600 정도를 갈 때였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상승이라고 계속 외쳐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상승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예, 거기다 대고 매수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을 던지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볼 때 또라이죠. 그 이제 또라이 짓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사면 안 된다, 사면 안 된다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도 예,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인간 지표라는 별명도 얻었고요. 예, 그랬죠. 음. 그리고 전 인버스를 샀어요. 사실 그 당시에도 오로지 보는 건 인버스만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어, 앞으로의 미래가 지금 현실처럼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저는 현실을 보고 거래를 한 게 아니라 앞으로를 보고 거래한 거죠. 지금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싸 보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앞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가 비싸다면 절대 안 삽니다. 그건 단 한 번의 실수로, 예, 단 한 번의 변화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면 지금 좀 갇혀 있다고 해도 그렇게 고통스럽거나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는 거죠. 어, 지금의 상황은 애매해요. 가격으로 보면 사야 돼요.
가격으로 보면 지금은 사야 할 타이밍에 가까워요. 예, 그러니까 저는 지난달, 그 지난달이죠. 제가, 아니다. 지난달이군요. 예. 제가 2월 달에 인버스를 사면서도 콜을 같이 샀던 건, 어, 상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팔았죠. 예, 지금 인버스를 들고 있지 않으니까요. 인버스를 팔면서도 사실 두려워서 팔았죠. 음, 오를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미래를 봤을 때는 내린다, 오른다가 아니라 내릴 수 있는 확률과 오를 수 있는 확률 중에 제가 배팅한 확률이 훨씬 커야 되는데 그런 판단이 안 서는 거죠. 그러면 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건 상관없이 어, 제 판단이 옳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빠져나갔죠. 사실은 제가 빠져나간 다음에 3%가 더 올랐으니까 실제로는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항상 중요한 건 제 판단이 옳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제가 버틸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예, 그게 중요한 거죠. 제겐 없어요. 이런 구조에서는 예, 무조건 하방이라고 떠들기엔 너무 변수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차트는 계속 아래로 가려고 차트를 그리는 것처럼 보여요. 예, 특이하게도. 그래서 아, 사실 머릿속에는 상승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봉을 그리는 건 하락봉을 계속 그리고 있어서 계속 피트가 어긋나고 있습니다. 음, 지난번에 나나님이 하방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반은 동의했고 반은 부정했거든요. 왜냐하면 무조건 하방이라고 보기엔 예, 애매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근데 지나고 나니까 나나님의 판단이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맞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지금의 상황을 해석하기가 예, 쉽지가 않은 거죠. 일단 하방을 보는 데 있어서 가격적 메리트가 너무 약해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잘 안 보여요. 그게 가장 문제인 거죠. 음, 그래서 이대로 이번 달이 마감되면 일단 상승에 대한 생각도 매우 유보적, 반대로 하락에 대한 생각도 매우 유보적으로 저는 바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하락에 힘이 더 강하게 작용할 거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그런데 가격적인 메리트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저로서는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주에 음봉 나면 음, 매수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은 부정적인 생각을 좀 더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예, 섣불리 좋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음, 이야기를 할 때는 단정적인 단어나 문장을 쓰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그건 사람들의 생각을 너무 일방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죠.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요.
그 생각이 부족한 지식에서 판단이 되든 아니면 풍부한 지식에서 판단이 되든 어쨌든 본인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에게 너무 확고한 믿음이나 신뢰를 주게 되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차단을 하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게 잘 되면 상관이 없지만 잘못됐을 때 방어할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모든 걸 다 믿도록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해요. 물론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게 정말로 그렇게 될 거란 확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 사람 본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죠. 즉, 제가 그런 확신이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저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그리고 그 확신에 대한 책임도 저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타인에게 그런 메시지를 너무 심하게 강요를 하면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전에 다른 방송을 듣고 오셨던 분이 그 얘기를 했죠. 방송에서 집을 팔아서 투자를 해야 될 때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예, 무조건 배팅을 한다.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온다. 라는 식의 메시지를 예, 상대방에게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전까지 신뢰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의심하지 않고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 실행할 때 어, 자신의 그러니까 자아의 판단이 결여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에 엄청나게 하락했고 그 엄청나게 하락한 것 때문에 데미지를 입게 되는데 데미지를 입는 순간에 어떤 판단도 할 수 없어요. 그냥 화나고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매달리게 되죠. 결국엔 확신을 가진다는 것은 대안이 없다라는 걸 뜻해요. 예. 확신이라는 단어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이지만 뒤돌아보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련의 사태들을 보죠. 다른 카페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뭐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불필요한 확신을 상대방에게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냥 담백하게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선이 어, 서로 간의 관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본인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럴듯해. 그러면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럴듯하다고 판단한 건 본인이고요. 예, 저는 강요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서로 상의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잘못된 상황 때문에 저도 곤란할 거고 여러분도 곤란할 거니까. 그죠? 그럼 저는 저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고민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 전략 속에서 답이 안 나오면 저한테 물어보겠죠. 너는 어떻게 할 거니? 그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인버스를 들고 있었는데 한 달 가까이 들고 있었어요. 계속 손실 수익 손실 수익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제 답은 그거였어요. 저는 3월 달까지는 갑니다. 예. 근데 사실 올랐으면 손실의 폭이 더 커졌겠죠. 어쨌든 운이 좋아서 탈출할 수는 있었지만 그냥 제 전략은 정해진 시간 동안 들고 있는다였어요. 그럼 본인들도 판단하시는 거죠. 들고 있을 건지 정리할 건지.
생각보단 결과는 나쁘지 않았고요. 또 거래를 하신 분들은 돈이 벌렸으니까 저런 방법이 쓸만하겠다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옳은 건 아니에요. 반드시 옳은 건 아니라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는 건 큰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큰 돈을 굴리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는 늘 거꾸로 생각해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려고 하죠. 내 시드머니는 작은데 큰 돈을 벌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게 벌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욕지거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건 그런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설사 그런 사람이 존재하신다고 해도 그런 분들은 우리의 눈에 절대로 나타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진실이에요. 그런 사람은 우리 눈앞에 나타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는 건 다른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의도를 읽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실제로 그런 수익이 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를 들면 그 알바트로스라는 닉네임을 가졌던 성필규 씨 같은 경우도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수익이 났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든 회사도 도산을 해요. 예, 그만큼 시장은 무서운 거죠. 근데 그렇게 검증된 사람들도 오랜 시간 이 바닥에서 버틸 수가 없는데 하물며 매매일지를 조작해서 올리는 고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성필규 씨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입니다. 사람 자체도 스펙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미 똑똑한 사람이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실 실패를 했다고 해도 언젠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막대한 손실을 입은 기존의 고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제기하시는데. 우리가 카페를 통해서 만나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면 허점이 보이실 거예요. 그 허점을 읽어내셔야 돼요. 중요한 건 그걸 읽어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투자 시장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지표를 10년 넘게 공부하면요. 지표가 이해가 돼요. 여기서 이해된다라는 건 방향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예. 어떤 경우에 수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표를 처음 공부할 때는 이 지표가 잘 맞느냐, 덜 맞느냐, 그거에 집착해요. 이 지표가 확률이 70% 이상 나올 지표냐, 아니냐, 그런 거에 집착한다고요. 그런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그게 아니란 걸 알아요. 예. 그게 아니야, 지표는. 그냥 지표는 이해하는 도구예요. 오류도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그럴 때마다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문제는 그 오류조차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면 오류가 나고 어떻게 움직이면 제대로 가는 건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해석하고 있는 상태가 오류가 날 수 있는 상황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해석을 멈출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해석한 대로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불필요한 기회를 제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싸움에서 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승리가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패배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승리할 때 30%, 40%를 먹지만 우리는 패배하지 않는 조건으로 4%, 5%를 먹습니다. 그런데 매번 전투에 참여해서 4%, 5%씩만 먹으면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승리하고 패배하고 승리하고 패배하고 나중에 보면 수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승리자들이 가져간 전리품들은 못 챙겨도 예, 남은 떨거지 같은 것들만 주워 먹어도 사실 괜찮은 수익률이 된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아마 알기로 2017년도에 이런 카톡을 만들었잖아요. 카톡방을 만든 뒤로 딱 돌린 돈만 따졌을 때 한 30% 정도 났던 것 같아요. 수익률이. 2년 동안에 대략 30% 정도. 큰 돈을 굴린 게 아니니까요. 30% 정도 났었는데 하락장을 거쳤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의 하락장을 거쳤음에도 예, 동일했어요. 그러니까 상승장일 때의 수익률과 하락장일 때의 수익률이 동일해요. 왜냐하면 하락장엔 인버스를 거래했기 때문이죠. 주식은 전혀 보유하지 않고 인버스 2X만 갖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한 15% 정도를 챙겼으니까요. 작은 돈이니까 사실 돈으로 치면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누군가 억 단위 이상의 돈을 사용했다면 그렇게 나쁜 돈은 아니었을 거예요. 3천만 원 정도의 돈을 번다는 건 그게 부수입이니까 그렇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설득하고 싶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저는 작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론을 알고 있지 않아요. 다만 큰 돈을 굴리는 분들에게 큰 데미지를 입지 않으면서 계속 돈을 모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멘탈을 관리하면서 말이죠. 저는 그렇게 사람들이 거래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10년 넘게 공부를 하면서 얻은 건 어, 정말로 대단한 수익을 내는 비법이 아니라 그냥 시장을 이해하면서 어쨌든 타이밍을 조절하는 방법 정도죠. 근데 이게 겉으로 보면 정말 허접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어, 쉽지 않아요. 절대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이 방법이. 그래서 어,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예, 그런 방법처럼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거래가 한 번밖에 없었으니까. 아, 두 번이구나. 예, 두 번을 거래했어요. 인버스 2X만.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어이가 없잖아요. 예, 저는 1년에 5번, 6번이 목표예요. 그래서 한 번 거래할 때 5% 이상만 먹으면 저는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 기준으로 5번을 거래하면 25% 정도 수익이 돼요.
그러니까 절대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1년에 자기 자금의 25%의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시간을 손실에 묶여 있죠. 근데 그 손실에 묶여 있는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그런 류의 거래를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이런 방법을 사람들한테 설명드리는 이유예요. 제가 이 이론을 설명드리면서 뭔가를 숨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아는 지식 전부를 사람들하고 공유합니다. 예. 그래야만 여러분들도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머지는 유료로 들으세요.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연락하셔서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할 테니까 큰 돈을 들고 오셔서 배우세요. 이런 짓은 하지 않아요.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해도 똑같죠. 예, 저는 지금 하는 얘기를 그대로 만나서도 해요. 더 이상이 없어요. 계속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반복해요. 그래서 그게 처음엔 눈으로 보다가 그 다음엔 귀로 들렸다가 그 다음엔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는 단계까지 조금씩 발전해 나가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해석이 되는 날이 오면 대화가 가능해져요. 왜냐하면 서로 경우의 수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할 때와 제가 해석할 때의 경우의 수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틀리고 제가 옳으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걸 볼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본인의 해석이 갖고 있는 약점을 타인의 눈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카페를 운영하고 카톡방을 운영하고 방송을 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타인의 눈으로 보완하는 거죠. 지금은 제가 여러분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이 이론은 제가 만들었고 벌써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에 비해 감각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저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거래에 굉장히 훈련된 사람들이 나름 체계적인 지식을 습득했을 때에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은 거죠.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바닥이 너무 더럽다는 거예요. 예, 진짜로 이 바닥이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자꾸 검증하려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이 바닥은 정말 더러운 바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을 검증하려는 욕구들이 다 있어요. 가장 빨리 검증하는 방법은 매매 일지를 가지고 검증하는 거고요. 예, 어차피 양아치 바닥이라. 어쨌든 걸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요. 우리도 양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양아치를 걸러낸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양아치예요. 자,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런 방법을 공짜로 가르쳐 줄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전 없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 공짜로 찾아다녀. 그죠? 남의 지식을 공짜로 얻어가려는 마음들이 굉장히 커요. 이 바닥은 그래. 왜? 누군가 공짜로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짜로 받는 거에 대해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방에 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픽을 달래요. 가장 먼저 처음 온 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픽을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픽을 왜 줘야 되죠? 예. 이미 시장에 익숙해진 거예요. 예. 픽을 받는 게 익숙한 거야, 공짜로. 대가도 없이 픽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요. 안 주면 나가요. 근데 마치잖아요? 그럼 다 갖다 바쳐요. 회비를 내라 그러면 회비도 내고 다 갖다 바칩니다. 그리고 틀리면 쌍욕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자만이 양아치가 아닌 거예요. 고객들도 다 양아치야. 그러니까 양아치와 양아치가 만나서 서로 눈치를 보면서 서로 이용해 먹는 세상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투자 세상입니다. 근데 그걸 사실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고객도 양아치가 아니고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도 양아치가 아닌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캐리어가 너무 없죠. 예, 디자인을 전공했고 그리고 공부만 죽어라 했고 그리고 굉장히 답답한 거래 방법을 사람들한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죠. 어, 성필규 씨의 책이 있는데 돈을 이기는 법? 잠깐만요.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좀 해볼게요. 이기는 법인가 기술인가? 이거네요. 돈을 이기는 법이라고 돼 있어요. 돈을 이기는 법. 이 사람 책 중에 가장 와닿는 게 있어요. 원칙. 이 차의 목차를 보면 원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원칙.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성공을 하신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든 이런 분은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를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명확하게. 근데 타인의 생각으로부터 뭔가를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예. 그런 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사람이 쓴 책의 6장, 예, 시장을 이기는 투자 심리 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원칙만이 탐욕을 제어할 수 있다.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이 책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근데 저 문장 하나만큼은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른 사람인지 대충 감이 와요. 저 사람의 경지는 이미 거의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돈을 벌고 잃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스스로를 제어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결국에 투자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나를 제어하지 못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제가 5%의 수익을 내건 10%의 수익을 내건 그리고 제가 팔았을 때 더 가건 저는 파는 순간 다 끝납니다. 예, 미련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장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구간 안에서 거래를 하는 거지 제가 시장을 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사든 제가 팔든 그 행위에 대한 2차적인 판단은 없어요. 사면 산 거고 팔면 판 거지 팔았는데 더 올랐다고 해서 내가 판 거를 부정한다든가 그런 건 일절 없습니다. 그렇게 내 판단을 부정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상화폐를 파시는 분들이 팔았는데 더 올라갔어요. 좀 둘 걸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잘 판 거예요. 왜냐? 그 순간엔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최선의 결정이었고, 그 결정을 통해서 일어난 결과는 겸허하게 수용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에 맞게 다시 거래를 하시면 돼요.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코스피의 흐름을 보면 아리까리해요. 이건 아리까리하다고요. 그러면 아리까리하면 아리까리하다고 얘기하는 게 베스트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 이 상황이 아리까리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답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방을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2165 위에서 하방 전략을 고민해 보시고요. 2120선 아래로 내려가면 하방 전략을 가져가기엔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홀딩 전략은 가능해도 신규로 하방을 잡는 건 또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보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코스피는 그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코인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이제 남은 날짜가 얼마 없어요. 얼마 없습니다. 오늘이 24일이기 때문에 25, 26, 27, 18, 29, 30, 31, 7거래일이 남았어요. 하지만 월봉으로 보면 저는 매수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매수란 현재의 가격과 그리고 현재의 가격으로 만들어진 시간의 의미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 두 가지가 겹쳐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적인 메리트와 시간적인 메리트가 존재하는데 그 두 가지가 서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여줄 때 매수라는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눈에는 얼마나 올랐느냐, 얼마나 내렸느냐가 아니라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기준이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게 안 보여요. 이런 흐름이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작년 1월부터 지금이 3월이니까 14개월, 15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어요. 그 15개월이 지나는 시간 동안 매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합니다. 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보이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느냐. 저는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과정, 현재, 현재라는 시점과 현재라는 시점에 갖고 있는 그 과정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지 올랐기 때문에 좋은 거고 내렸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해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다른 유형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잣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죠. 그렇다고 제가 옳으냐? 그건 아닌 거예요. 저는 그분들에게 당신들은 틀렸고 나는 옳아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 시장을 움직이는 힘은 너무나도 다양하고요. 제가 아는 지식으로 파악할 수 있는 힘은 그 힘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알고 해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상대방에게 주장하면 안 돼요. 제가 주장하는 건 유용하다라는 거죠. 이 방법이 차트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 유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보다는. 왜? 원칙을 통해서 스스로를 제어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요. 기존의 투자자분들은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흐름에 본인들을 맡기면서 쉽게 쉽게 변하는 마음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런 투자의 결과가 안 좋은 결과를 많이 초래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투자에 있어서 어쨌든 기존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 변화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띵글을 만들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제가 PC 버전이나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 그리고 주식 버전까지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 방법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외부 사람들은. 이게 돈 벌어주는 도구라고 정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돈 벌어주는 도구는 없거든요. 제가 만드는 도구뿐만 아니라 그 어떤 도구도 무조건 돈을 벌어줄 수 없어요. 그걸 모른다 그러면 이 시장을 떠나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사기꾼이죠. 검증되었다라는 말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검증해요? 검증이 될까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검증된 도구를 모두가 사용하면 다 잃겠죠? 다 잃지 않을까요?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잃겠죠. 왜냐하면 잃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논리적으로 이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아무도 돈을 잃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돈을 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된 건 없는 거예요. 시장을 이해하면 당연히 검증된 툴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검증된 건 돈이에요, 돈. 돈이 시장을 움직이는 거죠. 그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이해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요. 하지만 돈이 움직이는 거를 쉽게 보여주지 않아요. 세력이라는 대상은 돈이 움직이는 걸 눈으로 파악할 수 있게 쉽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림잡아 짐작할 수 있는 도구가 차트예요. 그러니까 차트 속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 차트를 통해서 돈의 흐름을 예상해 보는 거죠. 자, 차트를 통해서 돈의 흐름이 예상이 되면 그 상황은 굉장히 차트가 잘 맞는 상황이고요. 차트를 아무리 들여봐도 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면 그건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별로 반응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결국엔 차트가 잘 안 맞는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차트를 개발하는 사람의 입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건 과자를 만드는 사람이 우리 과자는 맛없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과자는 맛있는 과자가 존재할 수 있지만 차트는 돈을 벌어주는 차트는 존재할 수 없어요. 제가 비록 디자인과 출신이긴 하지만 웬만한 사람들 뺨칠 정도로 공부했어요. 지표를 설계할 수 있고, 예, 지표를 해석할 수 있고, 봉을 보면 대부분의 정보들이 눈에 다 들어와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상.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할 만큼의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걸 모르고 있다라는 걸 인정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쉽게 비난하지 말고 상대방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 말고 상대방의 지식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다만 매매일지를 조작하고 학력을 조작하고 지식을 조작하는 수준의 사람들은 금세 알아요. 그건 검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보면 알아요. 얼굴을 꾸미고 옷을 꾸미고 말을 꾸며도 어차피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꾸밀 수가 없어요.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보면 그냥 알게 돼요. 아, 머리가 비었구나. 예. 머리가 빈 사람은 말도 비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채워지지 않은 건 티가 납니다. 그 같이 비어 있는 사람의 눈에는 그게 채워져 있을지는 몰라도 채워본 경험 있는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채워진 수준인지. 예. 그걸 포르쉐나 람보르기니로 채운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고요. 그걸 이상한 강의를 했다고 해서도 채워지지 않아요. 절대로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심하세요.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 앞에 나서는 것도 사실 두렵고요. 무서워요. 그래서 별로 나대고 싶지 않아요. 내가 전문가야, 내가 고수야, 내가 교수야, 이런 식으로 절대로 나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친구죠. 예. 그래서 저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그냥 제가 아는 선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예, 본인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어쨌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이 나온다고 해도 프로그램을 쓰시려면 약간의 학습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가끔 사고를 빵빵 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한 번쯤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월봉을 보면 여전히 답이 없죠. 남은 시간 7일을 잘 버티는 거 이외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주봉도 어쨌든 음봉이죠. 주봉도 음봉이에요. 지금 4주 동안 양봉을 이어져 왔는데, 예, 오늘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9시 기준으로 저게 현재 고가까지는 다시 가야 돼요. 현재 고가까지는 다시 가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승이 유지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 올봉이 주봉을 눌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남은 일주일 동안 윗꼬리가 더 달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주봉이 양봉의 흐름을 이어가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지켜보세요. 일봉은 참 대단한 흐름이에요. 인정합니다.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거는 진짜 대단한 흐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상황을 월말이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겠죠. 매수가는 여전히 오지 않고 있고요. 다음 달에 매수가를 얼마를 줄지는 한번 띵글을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체크를 해보고요. 체크를 해본 상태에서 괜찮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원화는 난리치더니 조금 이제 윗꼬리를 다네요. 자, 밑에 있는 지지 쓰고 저항 쓰고 양쪽 다 쓰고 있어요. 예, 결과가 어디로 갈지는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 정도의 흐름이면 아직은 나쁘지는 않은 흐름이니까요. 예, 계속 지켜보자고요. 다만 월봉상 매수가가 그렇게 녹록한 상태가 아니라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도 그렇게 조금 반갑지는 않아요. 재수 없으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매수 기회를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르면 좋아요. 물려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는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는 환경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거는 아직 골봉으로 보면 위아래가 다 열려 있고요. 예, 아직도 공간이 있어요. 주봉 저기 원화도 아직 공간이 더 있는 거죠. 이 공간이 있다란 얘기는 아래로도 공간이 있고 위로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어느 쪽인지는 정하겠죠. 자, 리플을 보면 예, 음봉으로 돌고 있어요. 월봉이 이렇게 음봉으로 돌면 안 돼요. 이게 양봉으로 계속 버텨가야 됩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돌면 지지는 내려오고 저항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발달하기 때문에 어쨌든 말일까지 양봉을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어요. 이렇게 잘 버텨줘야 됩니다. 이게 윗꼬리만 있고 아랫꼬리가 거의 없는 상태의 음봉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음 달은 반대로 골치 아플 거예요. 그래서 양봉이 계속 유지되는지를 예, 지속적으로 관찰해 보세요. 비트코인 캐시는 계속 저항을 타고 있는 상태라 어쨌든 보유하는 분들에게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규 매수자에게는 그닥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까지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오르든 내리든. 예. 자, 이오스도 위아래 아직 공간이 남아 있고요. 예. 원화도 그래요. 라코는 저항 위에 있는 거고 원화도 그렇죠. 그러면 차트로 보면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라이트코인은 이미 저항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 종목은 사실은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흐름으로 보이고요. 이오스나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간이 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어쨌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매수 전략을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제 입장에선 예, 이오스나 이더리움을 공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이 리플, 예, 그 다음에 상승 여부에 상관없이 비트코인, 다음에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은 이미 저항 위에 올라탄 상태의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필요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이건 제 분석이 맞느냐 틀리느냐는 전혀 관심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매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돈이 가상화폐 쪽에 베팅할 돈이 한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문제가 생기면 한 비슷한 금액만큼은 더 넣을 생각이 있긴 있어요. 그래봐야 여러분들이 투자하신 돈에 비하면 절대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상화폐를 검증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돈 규모 대비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 특히 카페에는 2,000명 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돈에 비하면 제 돈은 사실 엄청나게 작은 돈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를 위해 시장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진 않습니다. 단지 제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해석할 뿐이지, 예, 저를 위해서 차트가 움직여 주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요. 이 상태를 말일까지 유지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유지되기를 바라고요. 위험 신호가 발생이 되면 계속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계속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띵글 프로그램은 현재 목표는 6월 안에 완료를 하는 거고요. 아마도 모바일 버전보다는 PC 버전이 먼저 완료가 돼서 오픈이 될 겁니다. 지금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어진 PC 버전의 차트는 상품성이 너무 떨어져서 예, 다른 걸 구매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검토가 완료되면 어차피 소스 자체를 통으로 사는 거라서 개발하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요. 그러면 퍼포먼스는 지금보다는 뭐 훨씬 낫겠죠. 그리고 불편한 UI도 다 개선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모바일 서비스에서 구현하려던 기능들이 PC 버전에 탑재돼서 함께 오픈이 될 겁니다. PC 버전은 사실은 조합원들만 제공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판매를 할 거예요. 일반 분들에게도 판매를 할 거고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트레이딩 뷰 서비스보다는 훨씬 더 편리할 거예요. 그래서 뭐 안 팔리더라도 몇백만 원 이상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판매가 돼서 일정 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 돈을 가지고 계속 이벤트를 할 거예요. 조합원들을 위해서 계속 판매 촉진을 하는 이벤트를 할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20%는 무조건 할 거고요. 나머지 수익도 마케팅에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다 투입해서 계속 이벤트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PC 버전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올리겠다라는 게 계획이 아닌 거죠. 예.
PC 버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돈을 가지고 계속 싱글 조합원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재밌는 일들을 한번 벌려보려고요. 저는 재밌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런 꿈을 가진 지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제 인생에 다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제겐 정말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는 불멸의 방법을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별다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좋은 분들이 나타나서 이 툴을 잘 쓰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정말로 세상을 바꿀 만큼의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북경의 나비의 날갯짓이 뉴욕의 폭풍우를 부르듯이 굉장히 작은 일로 시작되고 있지만 언젠가 세상을 바꿀 만큼의 파괴력을 갖는 날도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런 날이 오게 만들어 주시면 저는 그때 잠수할게요. 네. 세상에 드러나는 고수보다 그런 때가 오면 저는 세상에서 숨겠습니다. 그래야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요. 돈이 많은 부자유보다 정말로 자유롭게 사는 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돈으로부터 자유롭고 대중으로부터 자유롭고 그렇게 사는 게 제일 값진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시간이 10시 21분이죠. 코인은 계속 잘 확인하시고요. 급락이 안 와야 돼요. 지금 상태로 앞으로 7일 동안에 지금 상태보다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급락이 오게 되면 매수를 담을 게 아니기 때문에 움직이시면 안 되고요. 계속 이 상태보다는 더 상승하는 구조를 하도록 움직이는지 관찰을 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은 다음 주는 일단 손 떼셔야 될 것 같아요. 손 떼시고 결과를 계속 지켜보세요. 언제쯤 매수하게 될 수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시각은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요일 세미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요즘 카페가 계속 사람이 늘고 있어요. 이제 순위권 안에 들어가서 그런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시면 카페에도 오시면 좋겠습니다. 카페 주소는 프로구니까 프로구 주식회사라고 카페 검색하시면 바로 뜰 겁니다. 잘 주무시고요.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